저 앞에 정자각이 보이고 그 뒤에 두 개의 봉분이 있는 능침 공간이 있습니다. 저곳에 진종 임금과 효순왕후 조씨가 묻혀 있어요. 우리 조선 역사상 27명의 왕 중에 진종이라는 임금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진종은 추존왕이에요. 이곳은 바로 정조가 된 이산, 그의 호적상 아버지의 무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조는 왕이 된 다음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천명을 하고 호적상 아버지를 진종으로 추존을 합니다. 살아서 왕이 되지는 못하셨지만 호적상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됨으로써 왕으로 추존된 진종 소황제의 무덤입니다. 지금 홍살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저기 정자각이 있고 저 옆에 비각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비각을 한번 우리 들어가서 보실까요? 여기 보면 조선국 효장세자 묘, 효순왕후 부좌, 조선이라는 나라에 효장세자의 묘로 처음에 조성이 됐어요. 이곳이 이분이 영조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7살 때 세자가 되고 9살 때 가례를 올렸는데 10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영조한테는 숙종한테 첫 손자이고 영조한테는 굉장히 귀한 사랑하는 아들인데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묘로 조성된 곳이 바로 여기 영릉입니다. 옆에 한번 또 가보시면 자, 두 번째인데요. 조선국 진종 대왕 영릉, 옆에는 효순왕후 부좌, 효순왕후가 함께 묻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진종으로 추존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비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비문이 있어요. 영릉, 진종 소황제 영릉이에요. 조선 진종 소황제 영릉. 옆에 글씨는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소황제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고종임금이 아간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고치고 스스로 황제로 칭했습니다. 이 비문은 순종 때 새로 또 만들어진, 그래서 여기 영릉에는 비문이, 묘비명이 3개가 이렇게 함께 있는 좀 특이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 죽은 그냥 세자 묘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호적상 아들이지만 아들이 왕이 됨으로써 왕으로 추존이 돼서 이분도 결국은 왕이 되셨다는 증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능으로 능호도 추존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도가 있어요. 재향을 지낼 때 왕이 내려와 가지고 재향 일행을 맞이하는 길이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신도인데, 다른데 우리 장릉 같은 데 가보면 단이 다 나눠져 있어요. 신이 다니는 길, 그 다음에 왕이 다니는 길,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왕으로 추존된 분이시기 때문에 약간 생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판위 또는 배위라고 합니다. 왕은 여기에서 선대왕에게 제가 왔습니다 하고 국공사배를 하는 그런 장소예요. 판위 또는 배위라고 합니다. 영릉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숨어 있고 유교와 토착 신앙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정자각인데 제향 때 그곳에 음식을 차려요. 자, 지금 우리 가까이서 보니까 능침 공간이 잘 안 보이시죠? 저 앞에 가면 몸을 낮춰야만 능침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이 2개가 있어요. 이쪽에 와서 보세요. 자, 여기는 신이 올라가는 신계, 또 이쪽에는 왕이 올라가는 왕계입니다. 건물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이쪽을 동쪽, 저쪽을 서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쪽에 있는 2개의 계단, 여기에서 우리는 왕계를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정자강 안에 제향날 음식을 차려서 드리는데 보세요. 먼 곳에서는 능침 공간이 보였는데 가까이 오니까 안 보이시죠? 몸을 좀 이렇게 낮추면 저 위에가 보입니다. 정자각에서 밥을 드신 신은 뒤에 있는 문으로 다시 본인의 자리로 올라가시고 대접해드린 현세의 왕은 바로 이 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쪽 계단은 2개, 서쪽 계단은 하나가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수복방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정자각이 있습니다. 영조 임금은 왕이 되기 전에 궁궐에 있기가 조금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사냥을 하러 많이 다녔는데 신하들과 함께 이 깊은 산길을 지나고 있는데 저 높은 곳에서 아주 험한 산 중에 묘를 쓰고 있는 사람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영조 임금이 지나가다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깊은 산 속에다 왜 무덤을 쓰고 있는 겁니까? 했더니 그분이 아 높으신 양반들이야. 돈 많이 주고 좋은 묘자리를 찾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러면 도대체 이 자리는 누가 잡아준 겁니까? 물어봤더니 저 아래 사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좋은 자리를 다시 잡아서 써라 하고 돈 100냥하고 쌀 한 가마니를 줬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험한 곳에다가 몇 자리를 잡아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혼내키리라 하고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다기로 서니 어떻게 그런 자리를 잡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아주 태연하게 아니 그 자리가 도대체 어때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쌀 한 가마니랑 돈 100냥이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처럼 전화를 해서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방금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이미 다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조 임금이 깜짝 놀라서 아 과연 명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니 묘를 정해달라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해서 그랬더니 과연 어디는 묘자리가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정말 전국에 누구도 어떤 명사도 명지사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를 줄줄줄줄 쏟아내더랍니다. 정해줬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소령원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저 위에 소령원이 보입니다. 네, 이곳은 원래 묘로 조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비각이 있는데 묘비에 소령묘라고 적혀 있고 여기 보시면 소령원이라고 됐죠. 영조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원으로 승격된 곳입니다. 우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저쪽을 한번 보시면 무언가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저곳은 영조 임금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심요살이를 하던 묘막 자리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숙빈 해주채씨 소령묘. 애초에 묘비로, 수령묘로 조성이 됐을 때 만들어 놓은 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영조 임금의 사친인 숙빈 채씨의 무덤입니다. 유명 조선국 후궁 숙빈 수양 최씨 지묘. 그리고 여기에 그분이 잠들어 계시는데, 보시면 묘비명 위에 이 올려진 옥계석이 궁궐의 지붕 모양을 땄어요. 왕비가 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영조 임금이 이렇게 화려한 지붕으로 얹어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수기런이 있습니다. 수기런은 영조 임금의 정비인 이씨의 무덤입니다. 정비인 이씨한테서 아이 셋을 얻었는데 파주 삼릉에 묻힌 추존왕 진종을 낳아주신 그런 분이고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추존됐기 때문에 이분도 사후 왕의 어머니로 추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길묘에서 수길원으로 승격이 된 곳입니다. 영조 임금은 굉장히 정빈이 씨를 아꼈었고 아주 많이 믿었죠. 소박한 성격,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또 효성스러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어머니를 살아계실 때도 함께 모시면서 정성을 다했다 보니까 사후에도 모실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수기런 자리는 영조 임금이 본인이 묻힐 자리라고 그렇게 정해놨던 곳인데, 그 자리를 사랑하는 너무 일찍 28에 요절한 그 아내한테 먼저 묻히게끔 양보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아마 거기에는 가까이서 내 어머니를 계속 모셔줄 거라는 어떤 믿음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전통사찰 보광사입니다. 숭유 억불 사상이 지배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불교 같은 경우는 번창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크게 남아있는 사찰들, 수도권에 있는 또 전국에 있는 사찰들 대부분은 왕실과 관계 있는 곳들, 이곳은 국가 차원에서 계속 번창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대웅보전 맨 위에 보시면은 청기화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요. 네네. 네. 저 청기화를 올려놓는 거는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영조 임금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찰인데, 나중에 이곳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거는 1894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종 임금도 이곳에서 많이 왕실의 번영을 기원을 했고, 여기 옆에 보면은 다포개에 공포 올리고 용두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이런 거는 궁궐의 건축 양식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경복궁을 중건하고 그런 양식들이 여기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보광사 대웅보전이고요. 이 건물이
만세루라는 누각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좀 높고 앞에서 보면 1층으로 돼 있는데 제사를 지내러 올 때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국 나인들을 위해서 만세루를 건립하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여기는 이런 외벽에 있는 판벽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전국 어느 사찰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판벽화가 삥 둘러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향나무가 있습니다. 저 옆에는 어실각이 있어요. 어실각 안에 숙빈채 씨의 신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초령원의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제사를 영조임금이 바로 이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에 쓰일 향나무를 손수 심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저기 어실각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보광사, 고령산 보광사로 들어가는 일주문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저 옆으로 해서 올라가면 굉장히 험한 고갯길이 나와요. 고향과 파주를 경계하는 고갯길인데 이 고갯길에 얽힌 전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 이 길이 너무 험해서 사람들이 쌀을 대박으로만 들고 다녀야 될 정도로 힘든 고갯길이었다고 해요. 영조임금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좀 더 팔아. 처음에는 대박고개라고 불렀다가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더 파기 고개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개가 영조임금님이 이 고개는 대박고개, 그 다음에 덮하기 고개 이렇게 불리다가 영조임금이 이 고개를 올라가서 이 고개를 넘다가 임금이 되라는 명령장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고개의 이름이 수령령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